정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이제 시장은 7월을 바라보는 걸까요? 오늘의 시장의 주인공은 코스닥이었습니다. 8%의 강한 상승 마감, 장중에는 코스닥에서 매수 사이드카를 저희 확인하기도 했죠.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쉬어간다고 그 순환매의 혜택을 톡톡히 받아간 코스닥 쪽입니다. 확실히 실적 쪽에 좀 시선이 가는 건지 수출 호조 기업 쪽으로도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가기도 했었죠. 주식시장 안에서 정말 풍선 효과를 톡톡히 봤던 오늘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6월의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에 준비를 또 해봐야 할 것 같은데 6월과 7월이 함께 있는 이번 한 주의 첫 시작, 저희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급등수사본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사실 쉽게 가지는 못했죠. 형보다 아우가 강한 장세가 장 초반부터 펼쳐졌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혼조적인 장세를 보여줬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도 강력하게 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코스피 출발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2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말 1,000조 원 이상의 규모가 반도체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투톱이 낙폭을 좀 줄여냈었죠. 장중에는 1%까지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0.2%대 약보합권 하락 마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정말 시원하게 달려줬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그리고 스페이스X가 7월 7일에 나스닥 100 지수 안에 편입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정말 부진했던 우주항공 쪽의 테마주들까지 일제히 강한 빨간불을 켜줬던 오늘 코스닥 시장입니다. 특히 3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단순히 시총 상위주들만 올라간 게 아니라 상승 종목 비율이 3월 5일 이후로 최고치를 찍어줬다고 합니다. 하락 종목보다 확실히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오늘 장, 순환매가 강했던 장세였습니다. 수급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이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7거래일 연속 매도를 외치고 있는 외국인 오늘 7조 원 넘는 규모를 일제히 토해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소화해낸 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펼쳐졌고요.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팔자세,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 매수가 함께 들어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이 코스닥을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순환매 유입 속에 특히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두 자릿수 넘는 강한 반등이라든지 바이오 쪽의 상승이 코스닥에서 유의미한 오늘 흐름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동향까지 봤는데 외국인은 어느 쪽에 시선을 뒀을까요? 외국인의 장바구니 열어봅니다. 순매수 탑 10 종목인데 삼성전기도 이름 올리고 있고요. 오늘 강했던 2차 전지 쪽의 LG 에너지 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원전 쪽에서 8% 강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었죠. LG 이노텍과 HPSP도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장비 쪽으로 많이 담아냈네요. 리노공업이나 ISC, 한미반도체까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6위권대에서 이름 올리면서 오늘 반등에 또 외국인의 수급에 큰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기관의 순매수 상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함께 삼성전기를 담아낸 게 지금 눈에 들어오고요. 미래에셋증권을 연일 계속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함께 받아갔고요. SK스퀘어까지 오늘 일제히 눌렸던 종목들 장바구니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수급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조선 쪽이나 바이오도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그 외에 이수페타시스까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은 조금은 뒤처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이수페타시스 기관은 오늘도 순매수 장바구니에 이름 올려줬습니다. 자, 애프터장 시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상승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애프터장에서는 MNC 솔루션이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코스닥에서 강한 상승 마감이 보여졌었던 여러 종목들,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에서 확실히 이름이 각각 올라가져 있고요. 데브시스터즈 게임 쪽에서도
수급이 오늘 강하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특히 에이징랜드 오늘 SK하이닉스와 함께 ESSD 쪽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상한가 마감하고 나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 각각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 상위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오늘 이름 안 놓고 있네요. SK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원전 쪽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강한 탄력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방금 전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나 에너지 쪽으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D&D 파마텍,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22% 애프터장에서 시세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자, 코스닥의 상승,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7월을 대비한 정부 정책 기대감에 날개를 단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투자 포인트,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전반부 급등주 CSI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해요.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수연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장 분위기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파는 게 맞을까요? 홀딩은 없나요? 답은 이제 보유라고 대부분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명확하게 사야 되는 장일까? 아니면 팔아야 되는 장일까? 라고 했을 때 명쾌한 대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한 형태를 판단해서 제가 그 답과 가까운 내용에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간의 많은 고생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는데 내일 장, 이번 주 장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은요. 반전, 우리가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을 때 반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반전이 아니고요. 반등장입니다. 하락한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장이거든요. 물론 이 반등이 반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등 흐름에서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현금을 일정 부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반도체 투탑이 쉬어가는 반면에 나머지의 낙폭과대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을 줬습니다. 많이 빠졌죠. 최근에 투탑 이외의 나머지 종목들은 엄청나게 주가의 하락률이 진행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의 흐름세는 그러면 언제까지 진행이 되어질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오늘 장 그리고 내일 장 정도까지의 흐름에서 반등 흐름이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반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 성격 하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일단은 내일까지 흐름에서 단기 고점 찍고요. 기간 조정 성격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 비롯해서 내일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요. 현금 비중을 좀 진행해 가는 형태. 내 종목이 매수가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손실률이 많이 줄어서 지금 수준에서의 가격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래 팔고 한번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대응적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현금이 언제 다시 투여해서 주식을 사야 되느냐? 반전이 되었을 때. 반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의 상황이 아니고요. 추세를 돌렸을 때, 다시 말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때 현금화된 자산을 투여해서 주식을 사는 과정의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반등장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올 때마다 주식을 살려고 하는 전략적 접근보다는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손실을 줄여가면서 현금화 비중을 높여가는 흐름의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닥 전체 시총이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의 시총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기사들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오늘의 반등으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갖고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특징 중 하나씩 저희 흐름 모색해봐야 할 시간이거든요. 자, 첫 번째 차트에 특이점이 온 종목으로 저희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7월이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 실적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하는데 오늘 나왔었던 얘기들 보면 삼성전자 실적 하향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실적 하향보다는 엊그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었죠. 네. 지난 분기에 35조 원이었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45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나온 데이터는 65조 원이었습니다. 네. 엄청나죠? 지난 분기 대비 2배 가까운 실적 상향치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만 80조였어요. 이번 분기 예상치가 120조라고 한다랍니다. 그런데 마이크론과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의 기대치는 좀 더 올라가서 150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150조 수준에서의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는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국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다소 정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좋게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 하향이라든가 목표치 하향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투자 의사결정 차원에서 잠정치 실적이 나오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확인 내용을 판단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을 보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의 지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상황은 상향되어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평선 간의 기울기, 이 상향이냐 하향이냐 완만하게 횡보하느냐를 판단할 때는 20일 주가 상황에서의 평균치 가격이 어떠한 기울기로의 가격 변화를 만들어내냐를 판단해서 이평선의 하향, 상향, 횡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일 전 주가부터 판단해 봐야 되겠죠. 20일 전이라고 한다면 5월 말, 6월 초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쯤 되어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내일부터의 그 20일 평균 가격은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35만 원 이상으로 평균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생성되는 가격들은 낮은 가격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내일장에서부터는 오늘은 상향화지만 내일장에서부터는 수평화되어질 수 있고요. 빠른 시간대 가격이 35만 원 이상의 가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향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는 이번 주 상황에서 35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게 되면 20일 이평선이 하향화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 상황에서의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박스권 내에서의 고점은 37만 원, 저점은 30만 원 언저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30만 원, 박스권 중단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의 흐름이지만 전체적인 이평선 간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하향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세게 40만 원을 돌파해서 강한 추동력을 가진 흐름을 예상하기보다는 좀 정체되거나 조금 늘어지거나 하향 횡보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뭐 지금 가격에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는 전략적 부분의 흐름보다는 좀 더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 삼성전자는 단기 매매 측면이 아니고 연말까지, 내년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기보다는 좀 지그시 가져가는 전략 접근이 필요하고요. 매수를 노려보시고 하지 않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점보다는 좀 더 시장의 흐름과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을 관찰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증권가 예상치로는 7월 7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는 삼성전자 좀 횡보세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특이점 이온 차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강했고 특히 하반기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미약품 D&D 파마텍, 올릭스가 각각 주목받았는데요. 올릭스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 하나 올라왔잖아요.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 앞으로 올릭스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가격대라든지 여러 가지 매물대를 봤을 때 충분히 소화하고 딛고 올라갈 만한 재료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시장에서는 뭐 해당 내용 뉴스가 나오긴 했으나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가격 상황의 흐름들을 봤을 땐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릭스, 특히 코스닥,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오늘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일부 종목들은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도로의 접근이 필요한 구간에서의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지금 반등권에 들어와서 주가가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흐름 보여주는데요. 시장의 체질적인 흐름에서의 판이 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도 인식하셔도 됩니다. 기존까지는 거래소, 그리고 거래소 내에서도 반도체 투탑이었다고 한다면 시장이 정체된 구간에서 코스닥 내에서도 바이오나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는 환경적 변화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한 25% 정도 주가가 세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우리가 반전이란 말을 제가 모두에 드렸지 않습니까? 전환이 되어지는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주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차트를 통해서 올릭스에 대한 오늘 주가 24% 올랐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관점으로의 특이점에서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일 전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하향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일 이동 평균선은 상향 흐름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요 초록선 흐름의 60일 이동 평균선이죠. 우리가 흔히 60일 이동 평균선부터를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중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죠. 중기 이동 평균선은 그 종목이 상승 추세이냐, 하락 추세이냐, 아니면 횡보 과정에서 흐름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시점에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옆으로 눕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60일 이동 평균선은 60일 전 주가 상황이 어떠한 흐름에서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4월 말 전후로 한 5월 말이죠. 5월 말 전후로 한 흐름이 20일이고요. 그리고 4월 말 전후로 한 지점이 60일 전입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의 가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하향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은 앞으로 지금 주가 수준만 며칠 유지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장, 이번 주장에서 오늘 상승분에 대한 흐름이 전체적으로 내일장에서는 뭐 정체되어질 수 있고요. 조금 더 하락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당 올릭스와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대략 16만 원 가격 수준 이상의 가격만 유지 진행되어진다라면 60일 이동평균선의 상향화
거래량도 증가 추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긍정적으로 관심도를 가지고 판단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차트 흐름 내에서의 흐름도 이동 평균선 간의 흐름이 반전 흐름을 만들어내는 모양새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관심도를 가지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차트적으로도 정말 예쁘고 저희 금요일장에 미증시에서는 일라이릴리가 7%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글로벌 바이오 인덱스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그려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도 바이오가 좀 뛰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올릭스 두 번째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오늘 섹터가 참 알차요. 진짜 반찬이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력 쪽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종목 가져와 주셨어요. 네네. 이제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죠. 전력주 지금이라도 봐야 할까요? 전력주 움직임이 좀 오늘 흐름에서 예사롭지 않은 형태에서의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어요. 네. 제가 앞서서 반도체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바이오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럼 거래소 내에서 조방원에서의 또는 전력기기에서의 종목들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떠한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나 2차전 섹터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조방원과 같은 가치주 섹터의 종목들도 최근까지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반등 흐름과 반격의 시작이 되어지는 주가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전력기기 흐름이 가장 빠른 흐름에서의 주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왜 전력기기가 가장 빠른 흐름에서의 주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차트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 흐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LX 일렉트릭의 주가 상황을 보시게 되면 좀 답답하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판단하고 주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을 이입시켜서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이동평균선 위에 정배열되어졌을 때는 주가가 안정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이 하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져도 조 아래 이동평균선 있는 가격에 들어가게 되면 받쳐줄 것이다 라는 안정적 심리가 주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역배열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럴 때에는 이동평균선을 한번 없애고 해당 주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평균선을 없앤 다음에 LS 일렉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위에 뭔가 걸쳐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보게 되면 눈에 잘 보입니다. 뭐가 잘 보이느냐? 지금 LS 일렉의 전체 그림에서의 모습을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쌍바닥 얘기를 많이 하죠. 쌍바닥 패턴을 그려주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은 거래량이라든가 수급 상황의 개선 모습이 완전하게 반전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거래 감소 추세가 최근 내에서 계속 진행된 이후에 오늘 장에서 부분 증가하는 추세로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초기 국면에서의 흐름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적 부분도 긍정적으로 기대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판단할 때도 쌍바닥 패턴의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가의 흐름은 연속성을 보여주는 가격 진행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 평선을 없애고 보게 되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에서의 주가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S 일렉 흐름을 차트상으로 판단해 봤을 때도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의 판단해서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거래량도 살살 붙고 있고 쌍바닥 찍고 이대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북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동안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제주반도체부터 TMC, 원익 IPS 최근에 정말 크게 움직여줬습니다. 에이블 CNC 그리고 인바디까지 저희 최근 3개월 동안 받아보면서 놀라운 상승들 하나하나 만들어갔는데요. VM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월 23일을 기준으로 해도 정말 짧죠. 근데 이 짧은 시기 안에 이미
최고가를 기준으로는 13.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VM 지금 차트 너무 예쁘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이 지난주죠. 오랜 시간이 아니고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VM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반도체 소부장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갔던 코스닥 종목들이 두 번째로 올라갈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치주 섹터에서의 조방원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 순서대로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의 그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흐름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VM을 말씀드렸습니다. VM 같은 경우는 뭐 선단공정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 측면에서의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죠. 다만 오늘 장에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국면에서의 흐름을 보여준 상황 하에서 조금은 주가가 위아래 구간에서의 흔들림 과정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의 주가 상황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뭐 매도를 하거나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전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일 장에서 이 해당 종목의 주가는 세게 쳐야 될 자리입니다. 세게 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 전략적 대응 보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세게 친다라면 당연히 끌고 가면서 약간의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으나 내일장 또 흔들리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번 주 구간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대응 전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홀딩으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이번 주 살짝 흔들릴 가능성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인바디는 어떻게 보세요? 인바디 패턴 좋죠. 역헤드 숄더형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역헤드 앤 숄더형으로 오늘 딱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고점 돌파 흐름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접근 가능하죠. 제가 다시 한번 요 역헤드 앤 숄더형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요 역헤드 앤 숄더형의 모습으로 상승 전환 패턴을 오늘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저는 여유가 좀 되신다면 내일장 흐름에서 조금 더 추가 편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인바드 홀딩 전략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네요. 오늘 16%그 이상의 기회 저희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바디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저희 전반부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네, 추천주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땅히 살 게 없다. 반도체도 부담스럽고 코스닥은 내가 싫어하는 섹터이고 나는 좀 장기 보유하면서 수익을 한번 내볼 만한 종목으로 접근이 필요한 종목을 한번 추천해달라라고 하면 저는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연동된 흐름으로의 긍정적 시나리오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대략 한 19,000원, 2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 25,000원 정도 수준에서의 요 1차 가격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둔다면 4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서 16,000원 수준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해서 대우건설 마땅히 이번 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대우건설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건주 쪽에서 대우건설까지 저희 이번 주 추천주로 받아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내드릴게요.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프로파일링 이어갈 시간인데요.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왠지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시장에서 쏠림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만큼은 그 쏠림이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로파일링 단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단서는 어떻게 한 줄 평 정리해 주셨을까요? 반격의 코스닥 키 맞추기. 그럼 이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주말이 지났을 뿐인데 또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모든 분들께서 다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뭐 지수가 좋았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몇몇 묵직한 종목들에 의한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수가 좋아도 뭐 하락 종목들이 좀 압도적으로 좀 많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뭐 시장 질이 좋지 않기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뭐 일수였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니까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전닉스가 좀 실제로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매기들이 정말 분산이 됐죠. 뭐 그러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파란불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하락 종목이 88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규장 기준입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826개나 뭐 됐죠. 뭐 코스닥은 다 아시죠? 등락률이 좀 8% 가량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래 보기 힘들었던 그런 수치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코스닥이 좋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승강제 뭐 이런 부분들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로 인해서 뭐 투자 심리가 뭐 자극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부분 같아요. 그동안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못 갔단 말이죠. 내내 바닥에 있었어요. 바닥에서 제한된 등락들만을 반복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됐다 보니 좀 부담 없이 접근 가능했었던 부분들이 코스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런 그 탄력으로 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하루만의 동향으로 이 코스닥이 확실히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요즘 시장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연속성이 없다. 그렇죠. 속도도 빠르고 또 지속성,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한 2, 3일 정도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들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말 그대로 반등이 아니라 조금 반격에 나서는 이런 코스닥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분명한 것은 또 그렇습니다. 양시장 그동안에 좀 엇갈린 동향들을 많이 나타내어 왔다 보니까 이격이 정말 상당히 좀 벌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벌어져 있던 이격들은 좁혀지게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제가 생각한 대로 이 코스닥이 조금 반격에 나서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또 이 자체만으로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코스닥 선전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섹터와 종목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그래왔듯 뭐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즉 트렌드에 맞는 섹터의 종목으로 거기에서 또 우리가 종목을 선정해야 또 승산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AI예요. AI로부터 파생되는 섹터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중요한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전선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또 AI가 근본적으로 또 탑재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또 로봇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께서 좀 트렌드에 맞는 이런 섹터에서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하고 또 한 번 매수했다 하더라도 속도가 또 엄청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트렌드에 맞는 섹터에서 여러분께서 공략을 해 나간다면은 그래도 이런 시장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전선 다양한 쪽 얘기를 해주셨지만 섹터를 트렌드 있게 좀 가려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섹터 오늘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목해주신 첫 번째 섹터가 오늘 급등 나온 K배터리. 첫 번째 프로파일링 단서가 재생에너지 먼저 시작해 볼까요?
뭘까요? 자, 그럼 재생에너지로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스멀스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저희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희 재생에너지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재생에너지도 어찌 보면은 AI로부터 파생되는 그 섹터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확인들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로 보니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보자니 그렇습니다. 서남권에 총 800조 규모의 그 반도체 팹 그리고 충청권에 81조 규모의 그 패키징 거점 육성 그리고 더불어 본다면은 AI 데이터 센터죠. 네,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550조를 투자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졌는데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투자 규모도 규모고 투자 지역도 지역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그 에너지 지형도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이거 재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뭐 반도체 팹도 그렇고 패키징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용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력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양의 그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R200. 네, 다 재생에너지로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태양광, 뭐 풍력 이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 대규모 또 수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략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련 이슈도 뭐 투자 자금 규모로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 하루 이틀 반짝이고 말아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장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이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또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물론 이제 태양광 풍력 좋은 건 압니다만은 뭐 최근에 시장 부진과 함께 좋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새롭게 또 떠오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뭐 소외되어 왔습니다. 물론 시장이 차별화 양극화가 원체 심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섹터들이 많아요. 근데 이쪽 섹터도 계속적으로 소외받아 왔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종목들이 다 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고 또 언제든지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종목별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우리가 집중하고 또 공략 대상으로 삼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단 말이죠. 일단 이쪽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친숙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오늘 탄력을 나타냈었던 종목 SK 이터닉스 또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내내 그 부진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하방연립성 확보 이후에 좀 변동성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수상한 이런 흐름들이에요. 뭐 거래량들도 제법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이 바닥권에서 여전히 다소간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력이 있다.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좀 눌림을 이용해서 공략 대상으로 삼아 보시기를 좀 바라겠고 또 친숙한 종목이죠. 대명에너지입니다. 역시나 내내 부진했습니다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하방경직성 확보 그리고 들어 올리려는 이런 시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있고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그 편입을 해두고 공략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 이렇게 그 친숙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태양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신성이엔진인데 이 종목도 뭐 거래 풀리고 난 이후에 역시나 하방경직성을 좀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이들 종목들 물론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탄력을 일부 나타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또 선점의 기회로 삼는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같이 에너지 가뭄 시대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주의 반등이 크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관련 주들까지 같이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저희가 모아가면 그거를 담아낼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오늘 LG엔솔도 그렇고 LNF도 엄청 화려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K배터리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이쪽은 뭐 앞서
그래 오늘 코스닥 시장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네. 또 코스닥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섹터들이 엄청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 좋았던 섹터에서 한번 또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쪽을 한번 저는 정해봤는데 사실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공급 과잉이다, 뭐 수요 둔화다, 캐즘이다,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어요. 또 이제 특히 뭐 중국에서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서 종목별 또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좀 싸워왔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오늘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쪽 섹터도 지금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뭐 반등 이런 기대감도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아마도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 그래도 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 주요국들의 중국 견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더불어본다 또 ESS 시장도 지금 뭐 상황인 만큼 또 AI로 인해서 또 이제 그 ESS 시장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또 수주가 본격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뭐 실적적인 부분들로 본다면은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이 대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는 국제유가 같은 경우 좀 진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이란 전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좀 진정세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고유가 시대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100달러 뭐 계속 좀 넘어간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레 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3월부터 한 5월 이게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수요가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도 계속 좀 전해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또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은 확실히 실적적인 부분들도 이제 뒷받침될 때다. 턴어라운드 될 때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쪽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노이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들이었어요. 뭐 최근 시장 많이 부진했던 섹터들 많은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격 매력이 이제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종목들이 이제 반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또 바닥권이라는 것이죠. 가격 매력이 충분히 또 발생이 되어 있고 그만큼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이런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쪽 섹터가 오른다면은 최근 좀 덩치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덩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LG엔솔,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뭐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또 특히 더 많이 각광받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자 턴어라운드 기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재생에너지랑 K배터리 정리를 해봤는데 어디에서 좀 종목을 가져오실지가 궁금하네요. 저희 종목들 점검하면서 이야기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받았던 종목들이에요. HD현대에너지솔루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에이펙트와 라이콤, 나노팀까지 일제히 다 3개월 내 받았던 종목들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자, 저희 오늘 강했던 바이오 그 안에서도 가리고 가려서 리가캠 바이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막 죽쓰고 있을 때 그나마 좀 움직여준 종목이 리가캠이지 않나 싶어요. 꽤 바이오 안에서도 퍼포먼스가 대단한데 이 종목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오늘 뭐 움직인 종목들을 보니까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섹터들 위주로 강한 탄력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뭐 2차 전지도 당연히 그랬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좀 저는 지난주서부터 일부 몇몇 종목들을 관심주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바닥이에요.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었고 대표적인 게 리가캠바이오란 말이죠. 차트를 통해서 바로 보실게요. 누가 보더라도 바닥입니다. 뭐 시장 지난주만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멸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 오히려 바닥권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께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견조하게끔 올라가고 있어요. 뭐 타이트하게 잡아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목표 주가 달성한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절반 정도 챙기고 가자라고 말씀드린단 말이죠.
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남은 물량들은 흐름 보면서 재차 AS를 지속 드릴 테니까 그때 AS 듣고 다시 듣고 투자 포지션 한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도 상당히 붙었고 추세 자체가 왠지 붙은 것 같지만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절반은 덜어낸 채로 남아있는 절반 물량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즐겨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MK전자도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갈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얘는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네, 좋은 흐름이 나타내려고 하다가 좀 내려앉은 이런 흐름들이었다는 것이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보시면은 하방형 지수성이 확보된 자리까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소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하방형 지수성 확보와 함께 다시 반등 시도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싶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충분히 반등 가능한 자리에 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히려 신규 매수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지금 열려져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앞에서 받았던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 이터닉스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사실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대명에너지도 그렇고 참 종목들이 많잖아요. SK 이터닉스를 특히 봐준 이유는 혹시 저 앞에 있는 SK 때문입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이제 합작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있고, 네. 그래도 이제 SK가 이제 중점으로 해서 신재생 이쪽 인프라와 관련한 투자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실제로 AI로 인해 가지고 이쪽 인프라 시설 기반들이 계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은 다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은 사실 SK 이터닉스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로도 시각을 좀 넓혀서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일단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시대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오르내리락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난 6월이 시작하자마자 충분히 이제 바닥은 지금 확인이 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바닥과 이격이 크지 않다라는 것은 여전히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죠. 아마도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바로 직전 고점대가 될 겁니다. 약 가격적으로는 65,000원인데 이 가격대를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또 그래도 리스크 관리 가격은 그래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디 가격인 약 4만 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 가격, 즉 손절가로 설정하고서 대응한다면 그래도 무난한 대응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방송 룰상 내일 시초가에 편입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유리하시게끔 눌림을 공략한다거나 혹은 음봉이 나올 때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그래도 좋은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 가격 전략도 저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목표가랑 손절가 잡아주신 것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타이트요? 구체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주가를 넘으면은 비중 절반은 챙겨달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 또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상 제가 AS를 수시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방송만 또 실청을 잘 하시더라도 그때그때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SK 이터닉스 목표가 65,000원 기억한 채로 만약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절반 빠르게 정리하는 걸로 가져가 볼게요. 자, 어떤 분께서는 베어링도 소개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추가적인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주들의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분석 같은 거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질까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또 때마침 방송 종료 후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이제는 다시 매매하기 좋은 장이 됐어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시장은 키 맞추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코스닥이 올라오면 여러분들 매매하기 정말 좋은 장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선정한 SK 이터닉스뿐만 아니라 이쪽 섹터에서 또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언급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녁 7시에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김충성 의원 사진 아래에 방송 입장 클릭하면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후반부는 김충성 의원과 함께 했고요. 급등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